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조상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는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지난 8월부터 9월 23일까지 검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448건의 비리에서 1,7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척결 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관련 또한 보완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당일 시험을 무료 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 내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및 중금속 용출 등으로 인해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강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 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량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내 20년 지난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가운데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 도시계획 정책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개발행위심의 등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2개 분과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등 전문 분야별로 활동하며 매월 2회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시민들에게 찾아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세종시는 지난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208명에게 994필지, 75만 6천 제곱미터의 땅과 올해 8월 말까지 229명에게 462필지, 62만 1천 제곱미터의 땅을 찾아주었습니다. 조상 땅을 찾는 경우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함께 조상의 재적 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 편리함이 이용률 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도 이전에 사망한 조상 땅의 경우 당시 민법에서 장자 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호주가 재산 상속인이 돼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 있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경산시는 지난 18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1,500여 명의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늦어진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7회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중방농악단 길놀이 공연, 벨리댄스, 장애인 한마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경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두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대표를 맡은 이범식 교통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장애를 딛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용조 경산시장은 장애인이 행복한 경산, 내일이 설레는 편견 없는 경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와 다른 미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끝까지 전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1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산 톨게이트 캐노피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서부산 톨게이트는 18차로로 확장했으며 위치도 기존 강서구 대조동에서 시외곽인 범방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산 관문 경관 특성화 사업과 더불어 이번 서부산 톨게이트 캐노피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켜 도시 브랜드가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시는 10월부터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43억 1천만 원을 투자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신주와 각종 가공 성로를 지중화하고 지역 상권과 어울리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10월 초에 공사를 착수해 2015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높임은 물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급증하는 내외국 관광객의 유입 효과를 증대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통행이나 상업활동 불편 등의 피해가 있겠지만 철저한 현장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